부산의 한 도로가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상가와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로 낸 건데요. 사고 장면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밟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면도로를 질주합니다. 마주오는 차와를 피하는가 싶다니 후진을 하고 도로변 상가를 들이받는데요. 상가 유리문이 깨져서 상가는 순식간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옆에 있던 오토바이까지 연이어 덮치고요. 뭔가와 부딪히고 차량이 아예 전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주정차 금지봉을 들이받았던 거죠.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아마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 같은데 예. 저 차량이 처음에는 물론 빠른 속도였습니다만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후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인 그 주행은 아니에요. 아하. 속도라든지 이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을 봐서는 네.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4번에 걸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첫 번째 추돌은 이제 마트 앞에서 다른 차량하고 한번 부딪히잖아요. 네. 추돌 한번 했죠. 네.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 있던 그 오토바이 치면서 상가로 돌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 보행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 한 명을 치었단 말이죠. 아이고. 그게 이제 그분이 가장 많이 다친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후진하면서 이 차단봉이죠, 금지봉. 네. 저기를 본인이 들이받고 그대로 그냥 전복돼 버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한 4-5차례의 그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순식간에요. 보세요. 1차 충돌, 2차 충돌, 3차 충돌, 4차 충돌, 그리고 본인의 차량은 저렇게 거꾸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사고로 진짜 물론 이 자체도 엄청난 사고예요. 그런데 정말로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세요. 지금 주변 상가 보세요. 유리문 앞에 있는 화분 다 박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피해를 보신 상가 주민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그때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개금 소리가 나서 어디 나가봤는데 그때 나간 순간적으로 차가 저희 가게 앞을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뭐 천만다행, 불행 중 다행 뭐 이런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일 텐데 네. 요즘 사실 저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장사 가듯 죽을 맛이라 맞아요. 그러는데 네. 상인들 말씀에 따르면 너무 급작스럽게 또 갑자기 뛰쳐들어와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짜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한 것 같은데요. 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음주운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여성이 지금 저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래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CCTV만 봐도 충돌이 4차례 그리고 보행자까지 다쳤는데 이 사고로 피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 보행자 70대 할머니께서 다치셨습니다. 아유, 팔다리가 세상에. 골절돼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신데 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충격이 오면 온 가족들이 사실 황망한 여러 가지 충격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차량 한 대, 오토바이 한 대도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네. 전면에 저 상가 유리창도 완전히 파손되는 아이고. 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보행자분, 저 보세요. 저거 저게 이제 이면도로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차가 지나가는 것과 사실 저것도 좀 위험하긴 해요. 저런 장치에밖에 의존을 못한다는 게 이 작은 폭에 이제 보행자분들이 다니신 데잖아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 보행자 봉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요. 네. 일선에서 저게 약간 논란이 있긴 아, 해요. 그래요? 저 금속 재질이 네.
네. 지나치게 약하다. 아, 그러네요, 진짜 차량이 보니까. 돌진할 때. 근데 이제 네. 그 뭐 협의를 저 관할 그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하는데 제가 가서 참석을 해서 들어보면 아, 네. 저 봉을 지나치게 튼튼한 걸 또 하면 안 된답니다. 아, 왜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차량이 주도를 했을 때 휘어지면서 받아줘야지 운전자가 또 안전하다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해줘야군요. 네, 그런데 아. 저는 그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기는 어차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네. 보행만큼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좀 강인한 어떤 그 이 금속봉으로 시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 경우도 아마 저게 좀 약간은 물렁한 자재가 되다 보니까 네. 저렇게 휘면서 이제 그 전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심하게 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CCTV 영상을 보면 대체 저 운전자는 왜 급작스럽게 저렇게 후진을 했을까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히나 이 사건처럼 이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가 당연히 의심스러우니까 음주 측정을 해보지요. 네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어허. 특히나 이런 운전자의 경우에는 술 냄새도 나고 네. 얼굴은 붉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경찰 어허. 입장에서는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을 하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네. 그 이전에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 했던 것, 뺑소니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네. 이 운전자가 1차 사고 이후에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윤창호법 등 여러모로 음주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 본인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면피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다가 더 큰 사고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세상에. 현행범으로 이 운전자는 체포가 됐다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당시 음주 규정은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누가 봐도 현장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인데 네. 음주 측정 거부를 왜 안 했어? 음주 측정을 왜 거부했던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두려움이 음주를 했다는 거 그 자체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을 거부하고 이제 음주만큼은 빠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아하. 오히려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하고 대비해서 벌금을 맞는다든지 처벌을 받는 게 싼 거죠. 네. 저렇게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그 도로교통법에 따로 측정 거부 조항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단 말이죠. 네. 그 처벌이 오히려 세고요. 아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요. 네. 측정 거부라면 그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취소됩니다. 아, 수치하고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피해를 냈으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 운전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관대하게 처분하고 그럴 사안이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가 적용되고 아하. 그리고 물건 손괴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사고 후 미조치가 되는데 아하, 네. 2차 사고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음주 측정 거부를 했죠.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3회 음주 측정했을 때와 동일한 형량 아하. 또는 0.1%도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네. 데다가 사고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실무상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네. 음주 측정 거부를 해버리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즉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네.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결국 신청할- 운전자는 네. 굉장한 오산을 한 것이죠. 그러네요. 사실요,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또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요. 현직 프로야구 선수도요, 유명한 구단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구단은 중징계가 불가피해야 돼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은 남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흉기가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